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각각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9월 종전선언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네,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남북 관계 이제 교류 협력 진전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려면 물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북한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거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좀 예외를 좀 인정해 달라. 미국도 좀 양해해 달라. 미국의 제재에도 어긋날 수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발전기가 가야 되잖아요. 이런 물품이 가는 건 위배되는 네. 상황이니까 예외를 특별히 좀 인정해 달라. 이걸 했는데 미국 측에서 아마 이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북핵 문제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했을 때 그 북한은 자기네들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7월 27일 하자. 네. 뭐 촉박하긴 하지만 이제 하자고 했는데 왜 북한이 당연시하냐면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때 4개 항을 합의했는데 4번 항은 이제 유해 송환 문제고 네. 1, 2, 3번이 이제 중요한데 1번이 북미 관계 정상화하는 것, 2번이 평화체제 구축하자, 3번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2, 3을 균형적으로 시행하려면 3번을 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교류 협력하자. 그다음에 이번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그 첫 단계로 상징적인 종전선언을 하자 그랬는데 미국이 못하겠다라기보다 비핵화 문제 해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재하려고 이제 네. 간 거죠. 좀 네. 하자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네. 그러니까 비핵화 후속 협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그 이제 네. 우선순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북한 매체들 보면은 이거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네. 북한 매체들이 촉구를 또 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이 상황인 대로 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북한이 뭐 재촉하는 거지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빨리 종전선언을 하고 싶은데 이를테면 어느 정도냐면 중국도 우리는 껴주고 싶긴 한데 네. 중국이 들어오면 또 주한미군 얘기 나오고 막 유엔사 해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런 데 동의한다면 중국도 괜찮지만 중국을 빼고라도 남북미 3자 간의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낮은 형식과 수위라도 금년 중에 종전선언을 하자. 왜냐하면은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지금 딱 경색돼 있으니까 사실은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뭔가 비핵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안 나왔고 3주 뒤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는데 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면서 협상단 구성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9.19 공동성명 이런 거 나올 때 시간 걸리는 거 보면 네. 언제 이게 합의가 나오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동력을 주기 위해서 미국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질책했다는 얘기도 들려오네요. 네, 그간에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벌써 한 달 열흘 이상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계속 돌아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영변 외에 다른 데도 시설이 있다. 뭐 SLBM 시설도 뭐 확충하고 있다.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죠. 이런 동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뭘 믿고 북미 간에 대탕트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지금 이제 외관상으로는 일단 북미 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김정은의 주동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북한이 아무 조치를 안 하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는 데다 언론이 매우 심각하게 막 질책하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인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도 김정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자기들 참모들만 있을 때는 이거 좀 빨리 성과 안 내면 이거 쉽지 않겠다. 빨리 좀 뭔가 성과를 내라.
하다못해 유해 송환이라도 빨리 받아라라고 이제 질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지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국제사회는 동참을 해야 되고 근데 네. 또 남북 협력 사업에서는 또 예외도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산 석탄, 네. 그러니까 제재 품목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네. 이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이게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두 차례 두 선박이 이제 각각 한 차례씩 왔는데 북한의 선박이 그 미국에게 가장 고개를 떳떳하게 들 수 있는 러시아로 석탄을 실어서 내려놓고 왔습니다. 왔는데 러시아에서 중국 소유 선박이 중국 회사 소유지만 국적은 또 파나마하고 시에라리온이에요. 그 배들이 싣고 인천과 포항으로 왔는데 그게 사실 이 석탄이 뭐 석탄에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고 북한 석탄이라는 걸 알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안보리 제재가 이제 작년에 계속 강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의심선박으로 등재한 건 금년 3월인데 그렇지 않아도 외교부가 관세청한테 주문을 해서 2월 달에 검문 검색을 했습니다. 이 선박들을. 근데 그날에는 별로 이상한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류하지 않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3월에 이제 의심선박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우리 영해를 계속 통과하고 그러는 거죠. 네. 원래 안보리 제재 작년 12월에 한 것에 따르면 의심선박은 그 영해를 통과할 때는 그 억류할 수 있고 검문 검색할 수 있는데 그냥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제재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네. 보여야 될 것 같다. 아하. 근데 뭐 미국이 이거 가지고 굳이 그렇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네. 북한의 1년 석탄 수출량이 2천만 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북한 1년 수출에 뭐 2,000분의 1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자가 이게 북한 석탄이라는지 알고 만약 수입했다 그러면 좀 처벌받아야 되는데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